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영상 찍은 날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 햇살이 좀 뜨겁긴 한데 그렇게 뜨겁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늘 많은 데를 선택해서 걸으니까 오히려 좀 신선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네요. 이처럼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날씨가 좋냐 나쁘냐는 하루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루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판단력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마음이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물발이 좋아서 힘이 더 솟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들은 그 환경에 처한 그 전통적인 감정들이 배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엄마랑 싸웠다, 오늘 하루 잡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 종일 불쾌한 일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저기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좀 열받게 하거나 짜증나게 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님한테는 욕심이 남아있구나. 나에 대한 욕심. 나에 대한 욕심은 뭘까?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구나. 좋군. 어머님의 짜증은 나한테 더 욕심을 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생각이 편안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전환되진 않겠죠. 힘드니까. 그 당시에는 막 짜증나잖아. 그렇지만 이제 문 밖을 나서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엄마가 짜증내고 화냈던 것의 긍정적인 요소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속의 답이 떠오를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살길 바래요. 오늘 타이틀은 배울 게 이제 주간 반성은 미안해요. 제트 엔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달아봤는데 반성은 자기관리의 꽃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기관리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굉장히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긴 하겠죠, 머릿속으로.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하게 되면은 차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살펴보면은 언어가 참 선명하거든요. 근데 아기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분명히 이제 엄마나 아빠가 너랑 놀러 갔던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기억이 나지 않는 너를 닮은 꼬맹이가 사진에서 웃고 있는 경우가 있죠.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가장 깊이 관련돼 있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기억하는 방식이 언어로 인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을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놀러 갔던 곳에 대해서 그게 그닥 화려한 불꽃 같은 감정이 없었다면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적으로는 생각이 잘 안 되잖아, 꼬맹이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죠. 언어를 배웠을 때가 이제 4살, 5살 좀 빠르면, 그리고 5, 6, 7세 때 기억은 납니다. 왜 나냐? 언어를 배워가지고 기억을 선명하게 뇌에다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언어마저 익숙해진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 같은 거는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 해놓고 습관적으로 뱉은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좀 많죠.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제가 모시던 교수님은 습관이 뭐였냐면 내일 보자가 습관이에요. 모든 학생들한테 내일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내일 보자는 줄 알고 내일 가면은 내가 그랬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교수님의 언어 습관은 그냥 언제 한번 보자가 그냥 내일 보자로 얘기합니다. 이게 황당하지 진짜. 그렇지만 나중에 이해하니까 내일 보자 그래도 안 갑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기 전까지는 안 갑니다. 그만큼 이렇게 언어라는 것도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습니다. 그럼 유아기 때에서 5, 6세 때 이제 언어를 쓰면서 기억이 선명해졌고, 그죠? 그 기억이 선명한 상태에서 문자를 쓰게 되면 어떨까요? 뇌에다가 완벽하게 새기게 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글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반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은 당연히 이제 반성의 종류가
일과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주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월간에 대한 반성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반성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바로 이제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의 테마를 정하는 것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정신적인 작용하고 물질적인 작용을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야 됩니다. 정신적인 작용은 뭐냐면은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미루는 게 있거나 꼭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는 그 경우를 자꾸 살펴보세요. 그럴 때는 묘하게 공통적인 심리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루다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심리 상태가 있지. 언제 하자 미룰 때 심리 상태. 그 심리 상태가 공통적이 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간표잖아요. 시간표. 그 시간표를 마음에 이상적으로 정한 시간표는 있는데 그 지키려고 할 때 꼭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어기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간 배치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았는가 같은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표를 자기가 잘 못 지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패배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지킬 수 있는 시간표만 지킵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죠.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 한두 개 추가해서 하게 되면은 성취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를 자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반성하는 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굉장히 심도 있게 반성을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몇 시간 한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하셔야겠습니다. 그 반성의 시간이 주간 반성은 최소 1시간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